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BRC이고요. 매수가 1,500원에 40% 가까이 되고 있어요. 네, 1,575원에 40%.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거의 1년 정도 될 것 같아요. 2년이요. 1년. 아, 1년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을 잘 버텨오셨네요, 그죠? 네. 예, 또 한 주봉으로 보니까 근데 멘토님 거의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또 일봉상 흐름을 또 보면 오늘 2% 정도 오르고 있고 의료기기 쪽이 요즘 또 분위기가 좋기도 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수익을 챙기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세상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바뀌었죠. 돼요. 그죠?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의 방식, 생활의 질, 그리고 우리가 생활 패턴들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산업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온 다음에도 세상은 좀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맞아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은 원래 준비가 되어 왔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더 빨라진 것뿐인 거잖아요. 뭐 비대면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코로나라는 시대가 자꾸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코로나 터졌을 때 적자가 나는 기업은 투자를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코로나는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이 분위기 속에서 적자가 난다는 말은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DR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코로나 맞고 난 다음에 적자가 바로 터진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2019년까지 14억 흑자를 냈었는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55억 적자를 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인가요? 코로나한테 좀 두드려 맞은 기업인가요? 두드려 맞았죠. 그럼 코로나가 물러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계속 맞을까요? 아니면 살아 있을까요? 계속 맞겠죠. 계속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빨리 수익 나왔을 때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장기로 가져갔을 때 물론 주식이라는 게 안 좋은 기업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죠? 네. 뭐 단순히 그냥 뭐 좋다는 이슈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요? 적자가 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일단 내려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가져가시면서 최근 6월까지는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판 거는 욕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초적인 분석도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저는 앞으로는 그냥 이런 단순한 비교인 거잖아요. 단순한 분석이에요. 어려운 분석 아니었죠. 재무제표 보면서 돈을 버나 안 버나 보는 거 안 어렵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만 하시면은 우리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야 될까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을 때 가져갈 이유가 없는데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어때요?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미련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상태, 마인드가 이제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아유, 내가 진짜 20% 벌 수 있었는데 안 팔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걸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그래서 마인드 관리를 하려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수익 난 적 없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장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저는 들고 가자. 그리고 최근에 1,55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럼 1,55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1,550원짜리가 지지가 됐었는데 거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 뭘까요?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하시고 바닥에서 자리를 잡는 거 보고 얘가 지금은 적자지만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뉴스라던가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뉴스를 좀 많이 필요하고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네. 얘가 지금 엑스레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엑스레이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은요. 그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그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이러고 있는데 엑스레이가 필요할까요? 인공호흡기가 필요할까요? 엑스레이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엑스레이는 우리 보통 뭐가 다쳤을 때 가나요? 기침 많이 할 때. 기침 많이 할 때 폐 엑스레이 찍고 또 엑스레이를 제일 많이 찍는 곳이 있어요. 뭐가 다쳤을 때 갈까요? 뭐가 부사졌을 때 가는데. 네. 네, 뼈가 부사졌을 때 가죠. 그죠?
네. 네, 정형외과라든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나갑니까? 안 나갔어요. 안 나가요. 그럼 뼈 부사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에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기가 조금은 버거울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오래 걸릴 기업인데 뭐 한다고 들고 가요. 그러니까 1,550원 무너질 때 정리하시는 게 맞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다시 1,700원 정도까지 올라가거나 뭐 어떤 테마에 엮여서라도 1,800원, 2,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신약 개발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1,700원쯤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그리고 1,550원 무너지면 손절하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알텍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TLB고요. 예. 네, 41,600원에 한 35%. 네, 41,600원에 41,600원 이요. 예, 35% 알겠습니다. TLB는 이제 그 멘토님 공모가를 이제 최근에 조금 넘겼어요, 그죠? 공모가가 하면 38,900원대였는데 쭉 떨어지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전히 시청자분께서는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인데 네.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제가 항상 안 좋게 이야기해드려요. 네, 신규 상장주는 사지 마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들고 있으시다면은 슈팅이 나오거나 뭐 수익권이 도달하거나 하면 빨리 팔아버리시고, 떨어지게 되면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빨리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시청자님 TLB라는 기업을 최근에 아신 건가요? 네, 최근에. 네, 이게 지금 2020년 12월에 상장이 됐어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TLB라고 하는 회사가 12월에 상장됐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알고 분석을 하고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다 하는데, PCB 만드는 회사는 얘 말고도 많아요. 그죠? 예. PCB가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초록색 기판 있잖아요. 반도체 들어가는 것들. 네. 그런 기판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기업 말고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실적도 얘보다 더 좋은 기업들도 많고. 네. 그 말은 얘가 지금 TLB가 상장이 되었는데, 이 상장된 자리가 비싼지 안 비싼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도 안 해봤고 시장에서 얘가 좀 굴러봐야 아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얘는 그렇게 구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장된 기업을 주식 투자할 때요, 아니 상장됐으니까 좋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상장되기 전에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주가가 있어요. 예. 그 우리 크래프톤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목소리가 조금 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저 게임을 잘 안 해서. 안 해서 모르세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크래프톤이 굉장히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배틀그라운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가가 비상장 주식일 때, 지금 상장 안 됐죠, 크래프톤이. 예. 네, 그때 원래 펍지 주식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그 전에 3만 원대 있던 주가가 배틀그라운드 대박 나면서 90만 원까지, 비상장 주식에서 주가가 9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 서버랑 통합을 하면서 이제 좀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니까 40만 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크래프톤 요즘에 상장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1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 상태에서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상태에 상장이 된다는 말은 어때요? 고가인가요? 저가인가요? 고가. 네,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상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보니까 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올라가면 대박이야 생각을 하지만, 비상장 주식 시절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가로 상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급등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전부 다 고가 급등주예요. 아,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TLB도 상장한다 했을 때 얼마나 이걸 비상장 주식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대가 컸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올라왔을 때 주가 급등락을 했지만 크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올라갑니다. 알체라부터 해서 자이언트 스텝부터 해가지고 HPO 이런 것들 막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주식의 기본을 딱 생각 한번 해보면요, 올바른 기업들, 삼성전자 올릴 수가 없고 무거우니까 SK하이닉스 올릴 이유가 없고, 현대차 뭐 다 올라가기가 힘든데 잡주들은 끌어올리기가 편해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지수가 막 안 좋을 때 이런 거 품절주부터 해서 잡주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정보가 없는 기업들을 급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머나 너무 좋아하고 사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막 급등하는 테마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것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지, 기업이 좋고 나쁘면 아직까지 판단 불가해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이라든가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5만 원대 매도하시는 게 좋고, 지금 떨어지게 되면 이런 기업은 제가 손절 라인 정하고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39,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뒤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필요 없어요.
예. 이런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네. 수익이 난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항상 음주운전에 비교하지만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안 났다고 음주운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 이런 투자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여기서 수익을 낼 바에 안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39,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자. 반등 시간 45,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자는 의견 드리고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V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가온 미디어 13,500원에 15%입니다. 네, 13,500원에 15%. 네네.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한 달 정도. 그럼 매수를 하고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예. 네, 자, 가온미디어는 실적이 일단 이번 1분기는 많이 늘어난 종목이기도 한데 가온미디어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별로 좋지 않게 보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걸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래요.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 이야기를 잘 못해요. 욕 먹을까봐. 네. 네, 여기 욕 먹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게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 올라갈 건 뻔히 보여요.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허허벌판을 재건축, 여기는 재건축하겠다라는 게 어떨 땐 잘 보일 때가 있는데 이미 발전된 곳이 더 발전이 될 건지를 알아보거나 예측하기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발전할지 어떡할지. 그런 것처럼 이게 올라가지 않은 기업 중에서 이거는 좋은 기업이니까 나중에 빛을 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건 굉장히 쉬운 편인데 올라가 있는 기업이 거기서 더 갈지 안 갈지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간다, 안 간다를 예측하거나 여러분들께 막 말씀드리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세요. 또는 안 갈 것 같으니까 파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신내림 받는 무당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분석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데서 매도를 해라 하느냐? 얘 가온 미디어가 안 좋거나 나쁘거나 안 갈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자리 사는 것 자체가 투자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가온 미디어는 나쁜 기업 아니에요. 실적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AI 솔루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나쁜 기업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도 늘어났고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좀 모르죠. 좋아지기 전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 좋아질지는 우리가 예측이 매우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간다 안 간다는 분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예. 근데 이런 자리 사가지고 수익 난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자리 샀는데 수익이 나는데요. 여러 번 했을 때는 이런 자리 사서 손실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이런 자리는 수익 내기 쉬운 자리일까요? 어려운 자리일까요? 예, 현재는 좀 어려운 자리가. 어려운 자리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대응도 많이 필요하고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고 이런 자리 사셨으면은 사실은 어디 상담할 정도의 수준이면 안 돼요. 네, 상담이 필요 없이 매매가 스스로 가능한 사람들이 이런 자리 매수해가지고 스스로 대응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고수들이 싸우고 있는 자리에서 새우등 터지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잘 붙어 있으면 살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안전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기업도 위에서 횡보라고 있습니다. 11,000원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기업이고요. 지금 네. 2014년부터 얘도 14,000원만 맞으면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더 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사실은 안 사는 게 제일 맞았고 이번에 네. 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갈 수도 있다 하고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예. 예, 이해가 됐나요? 근데 이제 매도 다 하려고 하니까 미련이 좀 남겠죠. 그래서 절반 정도만 14,000원 되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만 15,000원, 16,000원 가면 아이고 고수들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운이 좋았네 수익 났네 하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예. 14,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는 가온 미디어를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14,000원까지 안 팔 겁니까 하고. 네,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11,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14,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는 거고 11,000원 무너지면 비중이 많지는 않고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박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8,000원이든 7,0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면 돼요. 차라리. 예. 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손실 내지 마시고 8,000원이나 뭐 7,000원까지 혹여나 내려와 준다면 그때 그냥 왕창 사버리면 되니까 그때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